우리 아이에게 장애를 알려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언제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생각이 멈춘 적 있으시죠? 특히 자폐 스펙트럼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라면 결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도 친구들도 무엇이 다름인지 모른 채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부모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아직 모르는 게 더 편한 건 아닐까? 이 두 생각 사이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저도 그런 부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질문은 저에게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에게 장애를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전했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쌍둥이들은 만 5세까지 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녔어요. 아주 다른 아이들이지만 동갑이니만큼 더더욱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만 5세 여름, 쌍둥이 중 행운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장애를 동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행운이는 감정 기복이 크고 발달이 조금 느리고 때로는 도움도 많이 필요했어요. 특히 학교에 입학하면서는 활동보조 선생님이 함께 다녔어야 했고 도움반에서도 지내다 보니 쌍둥이 아들 행복이와의 다름의 격차가 더 커 보였는데요. 동갑이다 보니 행복이는 매번 행운이와 자신을 비교하려 했고 행운이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행복이에게 행운이의 장애를 어려움과 다름이라는 말로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행운이는 같은 나이의 다른 친구들과 좀 달라. 배우는 데 있어 너보다 조금 더 느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머리에서 자신도 알기 힘든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자주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활동보조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도움반에도 가야 해. 하지만 그건 다름이지 틀린 건 아니야. 다행히 행복이는 크게 동요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나랑 다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행운이에게는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엔 행복이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행복이는 뭐든 왜? 라고 묻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의사 선생님은 처음 보는 약까지 건네시고 안 그래도 불안도가 높은 아이였기에 행복이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많이 불안할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검사를 받기로 결정한 건 아이를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함이었지 아이의 어려움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였다고 확인받기 위함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진단이 확정된 후 저는 행운이 때와는 다르게 바로 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도 행운이랑 비슷한 장애가 있대. 행운이는 감정 조절이 어렵고 너는 친구 관계에서 친구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대. 그래서 너는 열심히 참아보려고 하는데도 자주 눈물이 나는 거래. 근데 엄마가 장애를 뭐라고 했어? 나쁜 거라고 했어? 아니야. 장애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다른 거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거야. 행복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피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행복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나는 언제부터 오징어처럼 흐물거렸어? 행복이가 ADHD 특성상 바르게 앉기보다 자세가 흐물흐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아이가 이미 다름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복아, 엄마가 너가 친구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려주어서 마음이 불안해? 아니면 조금 더 편해졌어? 행복이는 조금 고민하더니 작게 말했어요. 마음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놓였어요. 아, 말하길 잘했다. 행복이에게 말해줄 때 행운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장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인지 못하지만 다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혼자 도움반 수업을 듣고 항상 활보 선생님이 옆에 같이 다녀야만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해줬어요. 맞아, 너도 달라. 하지만 그건 다름이지 잘못이 아니야. 알지? 꼭 알고 있어야 돼. 아이마다 자신의 다름을 인식하는 순간은 다를 거예요. 제가 너무 일찍 알려준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가 남들의 편견에 상처받기 전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름은 부족함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뿐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은 장애인식 교육을 받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아이들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혜은이의 경우도 선생님의 요청으로 친구들에게 장애를 오픈했는데 정작 아이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근데 혜은이는 공부도 잘하고 아픈 데도 없어 보이는데 왜 장애예요? 많은 아이들이 장애는 부족하거나 못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막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다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깨달을 시간을 기다려주는 동안 아이가 혼자 고민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을까라는 게 저는 더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다름의 언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장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다름을 알려주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일이고 아이의 혼란을 줄여주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름은 부족함이 아니라 특별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 양육자인 당신도 정말 특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